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6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체포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체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행범이란 거는 현재 그 도둑질을 하고 있거나 강도의 현행범, 누구나 체포할 수 있죠. 현행범 체포가 있고요. 또 하나,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무기나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급하게 하는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뭡니까, 교수님? 체포영장. 제가 그 법학을 처음에 대학교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현장에 실무를 하지 않고 이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암기하면 전혀 형사법은 도움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실무 과목이에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적용하면 이 형사소송법은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사기를 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고소장을 써서 이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 민원실로 갑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보고 고소장은 대부분 이제 뭐 사기라든지 그런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가죠. 경제팀, 수사팀의 그 경제팀으로 갑니다. 수사 경제팀으로 고소장이 배당이 되면 이런 경우에 경제팀에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팀에서 담당 경찰관이 이제 확인한 다음에 부릅니다. 빨리 와라. 홍길동 씨, 이 경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 빨리 오세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안 와요. 어, 홍길동이를 불렀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전화하죠. 왜 안 옵니까? 조사할 게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라고 합니다. 또 안 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좀 와야 주세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갑니까? 라고 안 오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강제로, 그럼 경찰관이 찾아가겠죠. 홍길동이 찾아가서 이런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당신을 조사해야 됩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당시 함께 임의 동행합시다 한다면 역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가냐. 자, 경찰관은 고소장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들일 거냐. 이런 경우에 하는 게 체포영장입니다. 과거에 어, 1996년도 전까지는 이 체포영장이 없었어요. 없었고 경찰관이 수갑을 강제로 채우거나 잡아오고 그때는 뭐 그렇게 했었죠, 그죠? 근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불법으로 체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가지고 온 게 체포영장이고요. 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 고소장이 들어오면 수사국의 경제팀 담당 경찰관이 연락을 합니다. 들어와라.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강제로 이 사람을 잡아와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합니다.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단시간은 거는 짧은 시간이죠. 즉 이틀입니다. 48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와서
유치하면서 조사하는 제도다. 자, 과거에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에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홍길동에게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거니까 조사를 받아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관이 체포영장 체포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괘씸하잖아요, 일단. 과거에 괘씸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잡아오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잡아오면 조사 바로 안 하고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유치장에 집어넣으면 유치장에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내부 검사하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경찰관이 너무 화가 났어. 바로 안 부르고 유치장에 넣어놓고 유치장에서 24시간 동안 앉아있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도 아침 먹어도 점심 먹어도 소식이 없어. 저녁 때 부릅니다. 한 죽어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는 과거에 체포영장을 통해서 잡아와서 넣어놓고 혼을 좀 내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유치장에서 밤에 조사를 받으려고 나갈 때는 그냥 내보냅니까? 소각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포승줄을 묶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소각을 채우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요. 꽁꽁 묶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수사국에 앉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강력범으로 보겠죠, 그죠? 너무 기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에 구속을 전 단계입니다. 일단 앉혀놓은 다음에 48시간 안에 석방할 건지 영장을 청구할 건지 결정해야 되겠죠.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이러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의 전 단계 처분입니다. 체포 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서 구속과 구별됩니다. 구속은 그야말로 구속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구속은 정말 무섭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사람이 강력범, 살인범을 잡아오면 경찰서에서 1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일이 되면은 검찰청에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검사가 10일 동안 데리고 또 조사를 합니다. 추가 필요할 때 추가 10일을 더 조사를 합니다. 총 20일 되겠죠. 20일. 검사가 살인 피의자를 잡아왔을 때 조사할 수 있는 기간 20일, 경찰관 10일, 총 30일 되죠. 검사가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기소하면 1심 같은 경우에 재판 기간에 2개월을 월축을 합니다. 2개월. 2개월 동안 1심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사건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라든지 길어지는 경우에는 2개월을 두 번, 2개월을 두 번 연장해서 1심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 두 번이면 총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1심에서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2심. 2심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에요. 6개월. 3심. 3심. 3심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법원에서만 3, 6, 18. 18개월이죠. 그래서 구속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구속이 돼버리면 입에서 욕 나오죠. 18. 입에서 욕 나옵니다. 18개월 동안 잡혀 있다가 경찰서, 검찰까지 하면 19개월이겠죠. 자, 19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버리면 회사도 망하고 사업,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도 어렵고 자기 모든 인간관계,
사람 관계 다 끊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어려운 거예요. 이 구속이 돼버리면 법원에서만 18개월, 경찰서, 검찰청까지 하면 19개월 동안 구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죠? 따라서 구속의 전 단계인 체포기간 48시간 동안 조사해서 석방할 건지 이 구속을 시킬 건지 이런 중요한 단계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포의 요건을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 되겠죠. 범죄 혐의가 상당해야만 체포의 영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체포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에 불응, 들어와라. 당신 고소장 들어왔으니까 들어와라. 안 들어온다. 나는 죄가 없다. 안 들어간다. 왜 나 들어가냐. 또 불응할 우려. 여기서 말하는 불응할 우려란 거는 지명수배자를 A수배라고 하죠. A수배가 두 건 있어. 지명수배자인데 들어오라면 들어올까요? 제가 현지 경찰관을 할 때도 수배자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도망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A수배가 두 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배자인 경우에는 체포 사유가 됩니다. 체포의 필요성, 도망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 체포의 필요성은 도망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겠죠. 도망을 가버려. 뭔가 증거를 인멸해버려. 그러면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죠. 자, 이런 염려가 만약에 없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미한 범죄. 예를 들면 경미한 범죄란 건 뭐냐면 옷을 벗고 다닌다든지 또 하나는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단순한 교통사고,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다액이란 거는 최고로 많은 액수, 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로 많은 액수가 50만 원 이하다.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자,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하는 사건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짜리 대해서는 집이 없거나 집이 없으면 어디 도망갈지 모르잖아요. 집이 없어. 정당하게 와라고 했는데 안 온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뭐한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있다. 150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고 경미 범죄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면 체포 절차를 볼게요. 경찰관이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체포영장 신청부에 기재를 하겠죠. 누구누구를 체포영장 신청서 작성합니다 하고 드디어 검찰에다가 우리는 영장은 신청이죠. 검찰이 하는 것은 신청입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영장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영장 청구합니다. 신청과 청구. 자, 그러면 영장 전담 지방법원 판사가 있죠. 영장만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합니다. 발부해주면 경찰관은 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을 집행합니다. 체포영장을 할 때 사람을 잡아들인 거기 때문에 보여주고 집행하는 거죠. 자, 집행한다. 이 집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영장을 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보여주고 체포하려고 갔는데 없어. 도망 다녀. 그래서
이 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체포영장을 집에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갖고 가서 뭐 빨래통에 넣거나 분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사무실에 두고 사무실에 영장을 두고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하다가 우연하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지금 집행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영장 보여주세요. 내가 사무실에 보여줄게 하고 긴급하게 잡아와요. 잡아와서 사무실에서 보여주는 것. 이거를 긴급 집행이랍니다. 긴급. 일단 집행부터 해. 일단 집행부터 하고 나서 보여주는 것. 급하니까 이거를 긴급 집행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피의 사실을 고지합니다. 자,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집행할 때는 피의 사실. 당신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범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사기죄.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으며 변명하실 수 있습니다. 변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 변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경찰에서는 한 단계 나가서 여기까지가 미란다 원칙인데 한 단계 나가서 또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는 경찰관도 있죠, 그죠? 미리 고지한다 해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범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미란다 원칙. 이 미란다 원칙이 뭐냐면 과거에 미국에서 마약 사범을 체포했는데 이런 내용을 법에 있는 내용, 범죄 사실, 변호사 선임, 변명할 수 있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해서 풀어졌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미란다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죠. 집행하고 집행했다는 원부에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는 알려줘야 돼요. 가족들이 갑자기 우리 남편이 없어졌어. 아빠가 없어졌어. 그러면 실종신고하겠죠. 그래서 서면으로 바로 24시간 하루 안에 즉시 체포 통지를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이 경찰서에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해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